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가 조금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찾아야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A의 세포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 사람 B의 세포 동그라미 C, 동그라미 D 있고, 이 사람이 가진 유전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라지, 스몰 E, 라지 F, 스몰 F 중에 하나라 그랬고, 라지 E는 스몰 E와 대립, 라지 F는 스몰 F와 대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는 동그라미 A, B, C, D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가 매칭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찾아야 될 건 뭐냐면, 봐봐. 1번 세포는 핵상이 2n이겠죠? 2번 세포는 핵상이 n일 거야. 그 다음에 3번 세포 핵상이 2n이고, 그 다음에 4번 세포는 핵상이 n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얘는 4종류의 유전자 중에 3종류를 가져요. 그러면 봐.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 중에 3개를 갖는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4개 중에 어떤 걸 3개를 뽑던지 간에, 그치? 뽑던지 간에 요 대립유전자, 요 대립유전자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3개를 골라낸다고 해도 라지 E와 스몰 E가 들어가고요. 요렇게 3개를 골라낸다고 해도 라지 F와 스몰 F가 들어갑니다. 어떤 것 3개를 뽑아내던지 대립유전자는 그 3개 안에 반드시 들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그럼 얘는 핵상이 뭐일 수밖에 없다? 2n일 수밖에 없고, 그럼 남는 A는 n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똑같이 여기 4개 중에 3개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핵상이 2n이고, 그 다음에 얘는 핵상이 n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 A는 유전자를 2개 갖죠? 그렇지? 근데 C는 유전자를 하나만 가져.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그러면 여기 2n인 세포가 4개의 유전자를 갖는데 이 4개의 유전자가 요렇게 대립, 요렇게 대립이니까 요 핵상 n인 세포는 둘 중에 한 개, 이렇게 둘 중에 한 개,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렇지? 얘네들은 같은 유전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핵상이 n인 애는 서로 다른 유전자 2개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C세포는 하나만 가졌어요. 왜 그럴까? 아, 얘가 Y형 색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기형 유전자는 X형 색채에 있는 유전자거든. 근데 얘는 Y형 색채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형 유전자를 갖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B는 Y를 가진 수컷, 그렇죠? 그 다음에 A는 XX를 2개 가진 암컷,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컷이 가니까 가가 가진 핵상이 2n인 세포, 얘가 D가 되고 얘가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뭐가 된다? 2n이니까 B가 되고, 그 다음에 4가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A, B, C, D 1, 2, 3, 4 다 매칭이 됐죠. 그렇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번 세포 한번 볼게요. 1번 세포 D잖아. 뭐 같니? 기역, 디귿, 리을 4개 갖는다. 3개 갖는다고. 기역과 디귿과 리을을 갖는데 이 기역이 X형 색채에 있는 유전자죠. 그치? 그러면 얘는 Y형 색채 하나를 갖겠죠? 얘랑 얘랑 상동이죠. 그러면 얘랑 얘랑 상동일 수밖에 없죠. 이해됐나요? 아, 그렇군요. 그럼 디귿과 리을이 상동이야. 그래서 상념 색채상의 대립 유전자야. 그럼 기역과 니은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성념 색채, X염 색채상에 있는 대립 유전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 C 봐봐, C. 자, C세포는 뭘 가졌어요? 디귿만 가졌지? 이렇게. C세포가 디귿만 가졌다는 건, 리을이 이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C세포는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안 가졌으니까 Y염색체를 받았다는 거고, X염색체는 이쪽으로 갔겠죠? 그게 뭡니까? 기억인 거죠.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 이 정도면 다 풀린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런 거 여러 번 풀어봐야 됩니다. D는 1이다. 여기 맞네. 리을은 X염색체에 있다. 리을은 어디 있다? 상염색체에 있다. 틀렸고요. 기억은 디귿의 대립유전자이다. 있습니다. 기억하고 니은이 대립유전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말이 되네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가려나 모르겠네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요렇게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요거. 그렇죠?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 중에서 무작위로 3개. 어떤 것 3개를 뽑아도 이렇게 대립유전자가 세포 하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거 3개를 뽑았다. 그러면 세포 하나 속에 라지 E, 스몰 e, 라지 F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럼 라지 E와 스몰 e가 뭐야? 대립유전자잖아. 그럼 대립유전자가 한 세포에 있으면 핵상이 2n일 수밖에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래요. 이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그거다. 알겠죠? 핵상이 n인 애는 2개 가져야 돼, 무조건. 그치? 근데 1개만 가졌다. 그럼 이건 뭐다? 요거는 성염색체 X에 들어있는 유전자인데 얘가 Y염색체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다. 2개 있으면, 하나 있으면. 그쵸? 정자는 2개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를 가질 수도 있다. 난자는 반드시 2개를 가져야 된다. 그치? 얘는 2개니까 정자일 수도 있고 난자일 수도 있지만 얘는 하나니까 무조건 정자. 그럼 얘가 정자니까 얘는 무조건 난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림도 그려보시고요. 다음 12번입니다. 표는 서로 다른 지역 가와 나의 식물 군집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면적은 나 면적의 2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에 아마도 생명과학 2학기 제일 마지막에 배우게 되죠. 그래서 가물가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하면 또 뒤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방형구 문제네요. 그쵸? 우점종 찾는 거야. 한번 볼게요. 가와 나의 식물 군집 조사했는데 가 면적은 나 면적의 2배이다. 그러면 그냥 숫자로 만들어버려. 가 면적은 2. 어차피 상대적인 거니까 나 면적은 1.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총 개체 수가 100인데 B가 33, A가 27이니까 남은 하나 얼마일까요? 100에서 33 빼고 27 빼면 40이죠. 그렇지? 그리고 그다음에 나 한번 볼게요. 이거 100인데 25, 44 빼야 됩니다. 그럼 남은 게 얼마? 31 이렇게 되겠군요. 그다음에 요거는 개체수지만 요거는 상대 빈도죠. 상대 빈도 퍼센테이지니까 요거 3개 합해서 역시 100%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29, 41 얼마? 30 32, 55 얼마 남아? 33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럼 빈칸 다 채웠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A의 개체군 밀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죠. 그렇죠? 여기 얼마 돼? 2분의 40. 그렇죠? 가에서의 밀도 2분의 40 이렇게 됩니다. 나에서의 밀도는 25마리니까 1분의 25. 그렇죠? 그럼 요거는 20이고 요건 25니까 어디가 커? 나가 더 크네요. 그렇죠? 가에서가 크다. 이거 틀린 말 되죠. 다음 니은 나에서 B의 상대 밀도는 31이다. 그랬습니다. 전체 100 중에 31이잖아.
그쵸? 세 개 합친 거죠? 25 플러스 31 플러스 44분의 31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데, 그쵸? 요 세 개 합친 게 100일 수밖에 100이잖아요, 여기서. 그쵸? 그러니까 100분의 31 곱하기 100이니까 31%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써줬지만 여러분들 이거 딱 보고 다 합치니까 100. 100 중에 얘가 31. 31% 이렇게 그냥 구해야 됩니다. 암산으로.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C의 상대 빈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상대 빈도 구해놨죠? 가는 30, 나는 33. 30, 33. 가에서가 작다. 맞네요. 니은 티귿.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중추신경계로부터 자율신경을 통해 심장에 연결된 경로를 나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를 자극했을 때 심장세포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빈도의 변화를 자 여기 자극 전, 자극 후 시간이 땡겨졌네요. 그쵸? 그러면 박동, 심장박동이 증가한 거죠.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뛸 거 아니냐. 그쵸? 그럼 무슨 신경? 교감신경이 자극된 거네요. 교감신경은 기억. 이렇게 되네. 그러면 기억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이거 교감이니까 맞는 말. 니은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다. 이거 부교감의 특징이죠. 그렇죠? 맞는 말. 디귿. 나는 니은을 자극했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나는 교감을 자극했으니까 기억입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만 맞죠? 13번에 3번이 정답.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정상인에서 식사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을 나는 이 사람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ADH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하. 그러면 요거는 인슐린에 관해 묻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ADH, 그렇죠? 에 관해 묻는 거네요. 기억. 혈중 인슐린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T1일 때는요, 요렇게 혈당량이 감소하죠? T1 이후로. 그렇죠? 그 다음에 T2일 때는, 혈당량이 감소하긴 하는데, T1의 기울기가 T2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죠. 그 말은 T1일 때 인슐린이 더 많다는 거야. 혈당량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혈중 인슐린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틀린 말이 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혈당량이 높잖아. 많이 낮춰야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인슐린 많이 나와야 돼. 혈당량이 어느 정도 낮아졌잖아. 그렇죠? 그럼 인슐린이 아까보다는 적어도 돼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줄어들고 여기는 별로 안 줄어드는 거지. 인슐린 많으니까 많이 줄어들고 인슐린 적으니까 거의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P1일 때 볼까요? ADH 농도가 낮네요. 그치? ADH 농도가 낮아. ADH 농도가 낮으면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해, 적게 해? 적게 하지? 그치? 그러면 오줌량이 많아지겠네? 어떤 오줌? 묽은 오줌, 다량 배설 이렇게 되겠군요. 이렇게. 그러면 오줌이 묽으니까 당연히 오줌 삼투압도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P1일 때 오줌 삼투압이 낮아. P2일 때는 오줌 삼투압이 높죠. 그치? 그러니까 P1일 때 낮다. 이게 맞는 말이 됩니다. 다음 디귿. 혈당량과 혈장 삼투압의 조절 중추는 모두 연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혈당량 조절, 혈장 삼투압 조절 전부 다 뭐야? 항상성 조절이잖아. 항상성 조절 중추 어디죠? 간뇌의 시상하부잖아. 그렇지? 그거 틀렸어.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신경전도 문제네. 그쵸? 이거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 뭐라 그랬지? 총 시간은 또는 이걸 측정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달려간 시간, 그렇죠? 전도에 걸린 시간, 그 다음에 막전이 변화 시간을 합친 값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 항상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으세요. 봅시다. 그림은 가와나의 지점 D1으로부터 세 지점 D2에서 D4까지의 거리를, 표는 가와나의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일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얼마일 때, 4m초? 이거 중요하죠. D2에서 D4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 볼까? 가는 D2에서 마이너스 80. 그쵸? D3에서 마이너스 60이래. 자극을 어디다 했어? 여기다 했지. 그쵸? 몇 초 후에 쟀어? 4m초 후에 잰 거야. 근데 마이너스 80은 몇 밀리초 후에? 3m초 후에 나타나는 막전이잖아요. 그쵸? 그럼 막변화 시간이 3m초? 이렇게. 그럼 전도 시간은 1m초겠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 1m초 걸린 거지? 거리가 얼만데? 1cm. 그럼 1cm 가는데 1m초 걸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가는 어떻게 돼? 1cm per millisecond. 이렇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 힌트에 각각 1과 2 중 하나로서 속도가. 그러면 나뉘런이 얼마가 되는 거야? 2cm per milli초.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나? 그러면 D4에서의 막전이는 얼마일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럼 봐봐. D4까지 몇 cm? 5cm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밀리초? 5밀리초. 그럼 4밀리초에 쟀잖아. 측정을 했잖아. 근데 D4까지 가는 데는 5밀리초가 걸려. 그럼 4밀리초에 측정하면 신호가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막전이 변화를 시작도 안 한 거야. 그렇겠지?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시작도 안 했으니까. 처음에 얼마에서 시작해? 마이너스 70.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 동그라미 B 한번 찾아볼게요. 동그라미 B는 어떻게 찾냐면 D4까지 몇 cm야? 5cm라고. 그치? 그러면 속도가 1초에 2cm 가니까 1m초에 2cm 가니까 5cm 가는 데는 얼마 걸리겠어? 2.5m초 걸리겠죠? 그치? 그러면 막전이 변화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1.5m초가 되는 거죠. 4m초일 때 쟀으니까요. 그지? 그러면 1.5m초면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 나오겠네요, 여기. 그치? 대충 얼마? 마이너스 70에서 0 사이가 나오겠네요. 그게 B값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죠? 그럼 다 푼 거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의 흥분전도 속도는 1이다. 맞고요.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같다. 같아요? 완전 다르죠. 그치? 왜냐면 마이너스 70 여기잖아. 그치? 얘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70보다는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거 틀렸고요. 그 다음 기억이 3m초일 때라고 했어요. 경과된 시간을 얼마로 바꿔보자. 3m초로 바꿔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D3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네. 그렇죠? 그러면 D3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지? 1초에 2m초 가니까 3cm 가는 데는 1.5m초 걸리겠죠. 그럼 총 시간이 얼마야? 3이잖아. 그럼 막전이 변에 얼마 쓸 수 있어? 1.5m초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그러면 막전이 변화를 1.5mH 동안 했어. 좀 전이랑 똑같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죠? 뭐 하고 있니 지금? 탈분극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재분극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고 있다.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D가 틀렸네. 그렇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기본만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복잡한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을 결정하는 두 개의 유전자는 각각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를 갖는다. 오호,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유전자가 두 쌍이네요. 그죠? 기억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야, 이거 다인자 유전이군요. 그치? 그럼 대문자가 몇 개냐? 이것만 우리가 따지면 돼. 다음, 니은은 대립유전자 H와 H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일인자의 단일 대립유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림 가는 남자의 P의 나는 여자 Q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P와 Q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6가지이다. 뭐 요 정도의 힌트가 주어졌군요. 됐죠? 그러면 A에서 기억과 니은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은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Q 한번 봅시다. 그럼 Q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따져보면 대문자가 몇 개야? 대문자 3개야. 그치? 그 다음에 H를 따지면 H, H별 이렇게 됩니다. 대문자 3개의 H, H별. 얘네 둘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 중에 표현형이 요렇게 될 아이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치?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좀 전형적인 문제에 속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쓸 데가 마땅치가 않네요. 좀 지우고 갈게요. 일단 얘하고 얘하고 자, 둘이 해보면 가는 라지 A나 스몰 a를 그쵸? 나는 라지 A, 라지 A를 이때는 대문자 개수만 따지면 되니까 2개짜리 그쵸? 라지 A, 라지 A니까 라지 A, 스몰 a니까 대문자 1개짜리 여기 대문자 1개짜리 아니고 2개짜리죠? 2개짜리 1개짜리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그래서 요 라지 A, 스몰 a, 라지 A, 라지 A 이 2개의 염색체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는 2개짜리이거나 1개짜리이거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 요거 볼게요. 요 염색체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가가 라지 B와 라지 H 그리고 스몰 b와 그 다음에 H별 둘 중에 하나를 자식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요. BH 스몰 b H 별 이렇게 자식에게 주게 되겠군요. 그러면 첫 번째 자식은 라지 몇 개? 2개의 HH 그렇죠? 얘는 라지 1개의 HH별 세 번째 자식은 라지 1개의 HH별 이렇게 네 번째 자식은 라지 0개죠. 이게 H 그다음에 H별 H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요거하고 다시 조합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A에 관해서 대문자가 2개이거나 1개이거나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BH에 관해서는 봐봐 2개의 HH 그 다음에 1개의 HH별 그 다음에 0개의 H별 H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가죠? 요렇게 그러면 4개의 HH 그렇죠? 요렇게 가면 3개의 HH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가면 2개의 H별, H별. 이렇게 됩니다. 얘가 가볼까요? 이렇게. 3개의 H. 2개의 H별. 그 다음에 1개의 H별. 이렇게 해서 6종류가 나오죠? 그치? 6종류가 딱 나오는데, 이 6종류가 모두 표현형이 달라야 돼. 이 6종류가 모두 표현형이 다르려면, 만약에 H가 H별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하면, if, 그렇지? 그러면 HH와 HH별이 표현형이 같아버리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3HH와 3HH별이 표현형이 같아져 버리는 거야, 얘네 둘이.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표현형의 종류가 최대 5가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최대 6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H하고 H별이 뭐가 돼야 돼? 우열관계가 분명치 않아야 되고,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다른 표현형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A에서 기역과 니은의 표현이 모두 Q와 같을 확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냐? 3의 HH별일 확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HH별이어야 되잖아. HH별은 요 4개 중에 2개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1의 HH별일 확률이 2분의 1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3의 HH별이 되니까 여기 중에서는 누굴 받아야 됩니까? 2를 받아야 돼요. 전체 4개 중에 2인 거는 2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2개를 받을 확률도 2분의 1이 되는 거죠. 곱해 4분의 1 되겠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나 모르겠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번이 정답. 이것도 자꾸 또 풀어보고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뭐 계속 반복하는 데는 장사 없어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빨라지고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수능은 그거야. 얼마나 빨리 푸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익숙하게, 얼마나 실수를 덜 하느냐. 자, 거기에 승부가 갈리는 거니까 그러려면 자꾸 반복해야 되고, 자꾸 반복하려면 자꾸 지겨워지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걸 누가 견뎌내고 이겨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힘내세요, 여러분. 자,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푸는 것보다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는 대림전자 라지 R 스몰 r, 나는 대림전자 라지 T 스몰 t에 결정되고, 라지 R은 스몰 r, 라지 T는 스몰 t. 각각 완전 우성입니다.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모두 X 염색체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남자는 XY겠지? 여기에 R과 T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여자는 XX겠죠? R과 T 연관, R과 T 연관.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가계도는 구성원 A와 B를 제외한 구성원 1, 2, 3, 4, 5, 7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동그라미 A하고 동그라미 B는 안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2와 7의 가의 유전자형은 모두 동형적합성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힌트일 것 같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염색체 유전이니까 엄마랑 아들부터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엄마하고 여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하고 아들이 표현형이 달라. 뭐에 대한 표현형? 나에 대한 표현형. 엄마는 정상인데 5번은 나가 발현됐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엄마가 만약에 정상이 열성이라고 하면 엄마가 열성이면 아들도 열성이어야 되니까 같아야 된단 말이야. 엄마가 열성이라고 하면 아들도 열성이어야 되니까 이게 정상이어야 돼. 근데 위반이 되잖아요. 그쵸? 모열, 자열. 그러니까 엄마가 우성, 아들이 열성. 그쵸? 그러니까 나 발현 남자가 열성. 그럼 뭐가 돼? 스몰 t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스몰 t와 Y 염색체 가진 사람. 엄마는 그럼 뭐가 돼? 엄마는 라지 t. 그 다음에 아들에게 스몰 t를 줬으니까 라지 t, 스몰 t를 가진 사람. 나 발현한 3번은 스몰 ty 가 되겠고,
나가 발현되지 않은 1번은 라지 ty가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은 나가 발현됐으니까 스몰 ty가 되겠고, 그렇죠? 7번은 라지 t 하나는 몰라. 2번도 라지 t 하나는 몰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가는 보면 가의 유전자형은 모두 동형접합성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면 2번하고 7번이니까 2번하고 7번이 라지알과 스몰r을 나눠 갖게 됐는데, 그쵸? 그러면 2번이 만약에 스몰r 정상이 열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몰r이라고. 그쵸? 그러면 가 발현 남자는 라지알이겠죠? 그쵸? 가 안 발현한 3번은 스몰r이겠죠? 그 다음에 4번 어떻게 됩니까? 4번도 스몰r이 되는군요.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은 라지알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라지알 이렇게 둘 받아야 되거든. 근데 하나는 이쪽 아빠인지 엄마인지 A 쪽에서 받고 하나는 B 쪽에서 받아요. 그러면 A 쪽에 라지알이 하나 있어야 되고 B 쪽에도 라지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1번이 라지알 하나 같지만 3, 4번 중에는 라지알인 애가 없게 되지. 그렇잖아. 다 스몰r이잖아. 그러면 라지알 7번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거 모순이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스몰r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복잡하다, 그치? 그러면 파란색 다 지우고 이렇게 2번이 뭐다? 라지알 요렇다는 얘기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7번은 스몰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정상인 2번이 라지알 그 다음에 가발현 7번이 뭐가 돼? 스몰r 그러니까 가발현하는 것이 뭐가 돼? 열성. 정상이 우성이 되는 거죠. 기억. 가는 우성형질이다. 틀린 말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A는 여자이다. 이거 여자인지 남자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1번은 스몰r t겠죠? 그치? 그 다음에 3번은 라지알 t겠죠? 그치? 그 다음에 4번은 라지알일 수도 있고 라지알 스몰r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봐. 7번이 뭘 받아야 돼? 스몰r 한쪽에서 받고 스몰r 한쪽에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일단 이 A는 1, 2번 중에 있는 것을 A가 가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1, 2번을 다 따져보면 스몰r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스몰r 라지 T 1번에서 받은 거야. 그쵸? 그럼 나머지 이 스몰r 하나는 3, 4번이 가진 것이 B로 해서 7번에게 내려온 거겠죠? 그렇지? 근데 여기 라지고 그 다음에 4번은 라지알 아니면 라지알 스몰r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스몰r이 한 개라도 있어야지 요 스몰r이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번은 라지알 스몰r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5번이 라지알 스몰 t이기 때문에 4번은 라지알 스몰 t를 가져야 되고, 그러면 라지알과 대립유전자 스몰r은 라지 t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스몰r 라지 t 여기 맞네요. 1번에게서 스몰r 라지 t 받고 4번에게서 스몰r 라지 t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 라지 t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 A인 사람을 보겠습니다. 아빠한테 X염색체 받았잖아. 그치? 엄마한테도 당연히 X염색체 받겠지. 그럼 A는 뭐가 돼? XX 여자가 되고, B는 그럼 여자 결혼할 수 없으니까 엄마한테 스몰r 라지 t 받았잖아요. 요거 X염색체. 아빠한테 뭐 받아야 돼? Y염색체 받아야 된다는 말이어서 XY가 돼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죠? 니은 A는 여자이다. 맞는 말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은 보면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발현됐는지 물어봤는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엄마한테 스몰r 라지 t 이렇게 받았고 아빠한테 Y염색체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열성 우성. 그러면 가 발현 나 발현되지 않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와나 중 가만 발음되었다. 역시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됩니다. 힘들어요. 복잡하죠. 풀 때는 사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풀지 않죠. 막 풀어요. 막 풀다 보면은 막 지울 거 지워지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 거쳐가면서 정답을 찾아가게 되는 건데, 그치? 그렇게 하고 나면 꼭 반드시 자기가 풀었던 과정을 뭐 해야 돼? 다시 되새겨 보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연습만이 살 길이야. 그래서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원 A와 B의 면역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이다. A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X에게 A를 2회에 걸쳐서 주사하였고,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Y에게 B를 2회에 걸쳐 주사하였다. 그렇죠? 표가 보니까 A는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럼 기억세포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1차 면역 반응, 1차 면역 반응 둘 다 1차 면역 반응만 나와요. 그럼 요거는 기억세포가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말이 밑에 나와 있네요. X에서 A에 대한 기억세포는 형성되었고 Y에서 B에 대한 기억세포는 형성되지 않았다. 구간 1과 3에서 모두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비특이적 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에 특이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뭐가 대식세포가 항원 제시를 해야, 그래야 거기서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 먼저 반드시 일어나야 돼. 항원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니은 구간 2에서 A에 대한 형제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었다. 이거 3월 모의고사에도 나온 것 같은데, EBS에 나왔나요?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분화되는 겁니다. 그 형제세포는 항체를 실컷 생산하고 수명을 다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형제세포는 더 이상 분화하지 않는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틀린 말. 구간 4에서 B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생성되었다? 항체와 항원이 만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면 그러면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렇죠? 근데 항체 농도가 높아졌어. 얘 항원과 결합했겠죠.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선생님 지금 이 19번 문제 해설을 3번째 찍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다 찍고 나면 학생들이 이 설명을 듣고 이해할까? 생각해보면 힘들어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해보고 다시 보고 이 부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또 찍고 지금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는 설명은 굉장히 정제된 설명인데, 그렇지? 이 설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사실은 이 문제를 처음 만나면 막 좌충우돌 하겠죠? 그렇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로 사고를 하고 어떻게 실마리를 찾는 것이 좋은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이 마지막 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21번 염색체에 있는 대리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결정돼. 이건 단일 대리유전이죠. 가는 21번에 있어. 그 다음에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완전 우성입니다. 됐고, 나는 7번 염색체고, 그 다음에 한 쌍의 대리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럼 단일 인자죠. 근데 대리유전자가 3개 있어. 그럼 단일 인자의 복대립이고 우열관계가 뚜렷하대요. 그렇죠? 그래서 E, F, G 순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가계도는 구성원 1, 2, 3, 4, 5, 6, 7을 나타낸 거다 했는데, 여기 가계도에 별 힌트가 없어요. 그렇지? 가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그렇죠? 왜? 이 밑에 단서가 4개나 있죠. 그렇지? 이 단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렇지? 이게 뭐 수능보다는 조금 쉽긴 한데 굉장히 이제 풀기에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제대로 풀고 답을 맞춘 학생들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거의 풀어서 한 절반 정도 풀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한 2개 정도 알아내. 이 정도면 거의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보여줘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아리까리 해서 뭐 찍거나 아니면 중간 과정에서 모험을 감행하는 거지. 자, 이거 찍고 가자. 그런데 그게 우연히 맞거나 뭐 이렇게 제 시간 안에 풀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시간을 아주 많이 주면 많은 학생들이 풀겠죠. 하지만 이 시간 안에 푼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빨리 갈까? 이 단서가 중요합니다. 이 단서를 읽으면서 이 단서를 왜 줬을까? 이거 계속 고민해야 돼. 1, 2, 3, 4, 5, 6, 7 중에서 3이 빠졌죠. 3이 여기 빠졌어. 1, 2, 4, 5, 6, 7의 나의 유전자형은 모두 다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3 빼고 몇 개지? 1, 2, 4, 5, 6, 7. 총 6개잖아요. 근데 이 복대립은 EF치잖아. 유전자형이 몇 개 나와? 6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6명, 1, 2, 4, 5, 6, 7이 모두 다 다른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1, 2, 4, 5, 6, 7이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 여기 골고루 다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이건 혈액형에서도 이런 거 자주 나오지. AB, ABO 모두 다 다르다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는 좀 찾기가 되게 어렵게 숨겨놨습니다. 다음 17의 표현형은 다르고 2, 4, 6의 표현형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17은 나의 표현형이 다르고 2, 4, 6은 나의 표현형이 같다. 그래서 첫 번째 단서하고 두 번째 단서는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준 겁니다. 복대립이요. 한번 볼까? 이 표현형이 세 가지야. 그죠? 이 표현형을 갖는 사람은 라지 EE, 그 다음에 EF, EG 이렇게. 왜냐하면 E가 가장 우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F 표현형을 갖는 사람은 FF와 F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G 표현형은 얘는 열성이잖아. 그러니까 GG를 갖는 사람만 G 표현을 갖는다. 그렇죠? 근데 2, 4, 6 요 세 명이 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다 그랬으니까 하나의 표현형을 갖는 세 개의 유전자형이면은 요거밖에 없죠. 2밖에. 그러니까 2, 4, 6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다? 2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E이고 어떤 사람이 EF고 어떤 사람이 EG인지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내려면 일단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6번이 E2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파란 2는 어디서 왔을까? 5번에게서 와야 되죠. 그럼 얘도 표현형이 2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치? 그래서 말이 안 돼. 그러면 4번이 2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4번은 이 파란색 2는 1번으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럼 1번도 표현형이 2가 돼야 돼. 그럼 표현형이 2인 사람이 4명이 돼버리잖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2를 갖는 사람은 2번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해결된 거야. EF하고 EG는 아직 모릅니다. 이 정도까지 알아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번하고 7번이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그랬어. 그러니까 1번하고 7번은 한 명은 표현형이 F고 한 명은 표현형이 G라는 얘기가 돼요. 표현형이 G인 사람은 GG밖에 없죠? 그렇죠? 표현형이 F인 사람은 FF가 있고 그 다음에 FG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딱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나에 대한 것을 다 맞추려고 하면 안 맞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이 상태에서 그 가형질은 나중에 하고 나형질부터 막 따지기 시작하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도 이거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단서를 보니까 하나는 뭘 줬어?
E의 DNA 상대량을 줬고 또 하나는 A의 DNA 상대량을 줬단 말이야. 그치? 이 세 번째 단서는 뭐야? 이 A는 가형질에 대한 단서고 그 다음에 요 E는 나형질에 대한 단서잖아. 아하. 그러면 이 세 번째 단서는 뭘까요? 가형질과 나형질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를 지금 알려준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형질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뭘 알아낼 수 있다? 가형질에 대한 걸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발현 남자, 가발현 여자 이 사람들을 보면 이 가계도만 가지고는 우열을 따질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가계도로 우열을 따질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서에서 우열을 따질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단서를. 그래서 이게 그 얘기인가 보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한번 요거 따져볼게요. 3, 7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2의 DNA 상대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3번, 7번이잖아. 근데 7번은 2를 가지면 안 되죠. 그렇지? 그 다음에 근데 3번은 2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1, 2, 3, 3번이 아까 빠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3번은 2를 가질 수 있어. 근데 여기 DNA 상대량을 다 더한 값이 얼마냐? 그래서. 그럼 여기는 7번은 2가 없으니까 DNA 상대량이 0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3번은 2를 하나 가질 수 있어요. 가져요. 왜냐하면 2번으로부터 2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또 2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근데 나머지 하나가 또 2라면 이 2는 어디서 오는 거야? 1번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1번은 2가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3번은 2를 하나 갖고 나머지 하나는 2가 아닌 것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3, 7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2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이게 얼마가 되냐? 1이 돼요. 그렇지? 근데 1, 7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의 DNA 상대량 더한 값. 요 값을 계산한 값이 1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도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2하고 7은 가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정상이잖아. 그렇지. 정상인데 한 사람은 뭐가 되고 라지가 되고 한 사람은 라지 스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그래야만 요거 다 합친 값에서 스몰 a가 차지하는 값이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둘 다 표현형이 뭐가 돼? 우성 표현형이 되잖아.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이 뭐가 되는구나? 우성이 되고 가발현인 사람이 뭐가 되는구나? 열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뭘까? 스몰 a가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이 뭘까? 스몰 a가 됩니다. 5번이 뭘까? 스몰 a가 되고요. 6번이 뭘까? 스몰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1번 봐봐. 1번은 라지 a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왜? 3번이 스몰 a니까. 그러니까 1번은 뭐여야 돼? 라지 A, 스몰 A여야만 하죠. 그럼 1번이 라지 A, 스몰 A면 7번은 라지 A 무슨 음악일까요? 자, 7번은 라지 A여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모순이 생겨. 그렇지? 왜냐하면 5번이 스몰 A잖아. 일단 4번은 라지 A, 스몰 A고 5번이 스몰 A이기 때문에 7번은 라지 A를 두 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여기에 좀 문제가 생긴다. 7번에. 근데 이 네 번째 단서를 봐야 됩니다.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난자 기억하고, 그렇죠?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 니은이 수정되어 태어났다 그랬어. 이게 가에서 문제인지 나에서 문제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요 A에 대한 걸 풀다 보니까 지금 A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지금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요 7번이라고. 그렇죠? 7번. 그럼 어떻게 라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라지를 전부 다 누구한테 받아? 4번한테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럼 요 난자 기억이 라지를 갖고 있대. 그런데 핵형은 모두 정상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염색체 수는 그대로 해야 되죠. 그럼 정자 니은이 뭘 줘야 된다?
라지 A도 안 주고 스몰 A도 안 주고 A에 관한 유전자를 안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4번이 난자를 만들 때 얘네들은 같은 유전자니까 자매 염색 분체에 들어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몇 분열 비분리가 된다? 2분열 비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뭐만 더 찾으면 된다? 그렇지? 나 형질에 대한 나머지 유전자형만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만 풀어놓고 한번 우리가 답을 알아낼 수 있는 게 한번 있나 한번 볼게요. 그럼 기억, 가는 열성 형질이다. 이거 알 수 있죠. 그렇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5의 나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이거 아직 모르고요. 그렇죠? 다음 디귿, 기억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 이것도 알았어. 그렇지. 그럼 이제 이것만 알아면 되면 돼. 그럼 5의 나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성이다. 그럼 이거 5의 유전자형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네. 동형인지 이형인지. 자, 우리가 그걸 한번 이제 그것만 따지면 이제 이 문제 끝난 겁니다. 먼 길 왔죠. 이제 마무리. 좀 지우고 가볼게요. A는 이제 지워도 돼. 다 알았으니까.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우고.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요. 1번하고 7번이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다 그랬어. 그렇지? 그런데 이 G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요. 이 녀석. 이제 이 녀석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부터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GG라고 하는 녀석이 1, 5, 7 중에 한 군데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근데 이 GG가 일단 5에는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1, 7이 유전자형이 달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G가 5번에 들어가면 1, 7이 FF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GG는 1번 아니면 7번에 들어가야 돼. 이제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7번에도 G를 한번 넣어볼게요. 사실은 1번이 답이지만 7번 왜 안 되나 한번 생각해 볼게. 7번에다가 GG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GG를 넣으면 4번은 뭐가 됩니까? 2G가 되죠. 그렇지? 2G. 그러면 6번이 EF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뭐 남아? FF하고 FG가 남는데 FF하고 FG가 남는데 5번에 FG가 들어가야만 해. 왜냐하면 여기 GG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죠? 그러면 1번에 뭐가 돼? F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모순이 생겨. 어디에 모순이 생겼지? 이 1번하고 2번 사이에서 4번이 태어나는데 4번은 F가 없잖아. 말이 안 되죠. 그럼 GG는 7번이 아니군. 이거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운 좋게 1번에다가 GG를 넣었다. 그러면 이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점점 생명과학 수능에서 고난이도 문제는 거의 다 귀류법을 사용해야만 다시 여기서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번이 GG야. 그렇지? 그러면 3번이 뭐가 됩니까? EG. 그렇죠? 4번도 EG. 괜찮아. 3번은 겹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6번이 EF란 말이지. 그러면 5번으로부터 F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5번이 뭐야? FG면 또 안 돼. 그러면 7번이 FF가 되거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7번이 FF면 4번한테 F를 받았어야 돼. 근데 4번이 F를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 이것도 귀류법입니다. 그죠? 이거 싹 지우고 5번이 뭐가 되고 FF가 되고 7번이 뭐가 된다? FG가 된다. 드디어 다 했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니은 볼게요. 니은 선지 5의 나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성 FF 동형접합성 맞네요. 그래서 니은이 맞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풀어내는 학생은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뭐 4월 달이고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는 이거다. 이런 문제를 10분 안에 풀어내는 거. 그쵸? 나머지 문제를 얼마에 다 풀고, 20분 안에 다 풀고, 이 문제를 10분 안에 풀어내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니까, 아직 좀 힘들다고 해도, 이런 거를 푸는 데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다시 한번 볼게볼까? 여기 단서. 그쵸? 단서가 몇 개? 4개. 이 단서를 준 건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단서를 사용 안 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비분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했는데, 이 비분리가 뭐였다? 가형질이었고, 그렇지? 가형질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걸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어렵던 이유는 뭐냐면, 뭐부터 줬어, 단서를? 나형질에 대한 단서를 먼저 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나형질에 대한 걸 끝내고 가형질로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형질에 대한 걸 계속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 이게 나에서 가로 갔다가 다시 나로 돌아와야 하는 상당히 교묘하고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보이죠. 그렇지? 문제를 만들어 놓고 조금 더 꼬아볼까? 조금 더 꼬아볼까? 이런 식으로 막 꼬는데 시를 엉키게 하는 건 쉬운데 그렇잖아? 이 엉킨 시를 푸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드는 거는 시를 엉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렬되어 있는 걸 딱 만든 다음에 거기서 하나 둘 이렇게 계속 꼬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역순으로 풀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아직 11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지.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이런 문제는 한 번 풀면 안 되죠. 10번 풀고 20번 풀고 해야 됩니다.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킬러 문제하고 굉장히 흡사한 스타일의 문제예요. 19번이. 그러니까 요거 열심히 아주 많이 반복해서 별 5개 열심히 풀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 있다. 가와 나는 질소 고정과 탈질산화 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A와 B는 각각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 중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화살표 보면 대기로 돌아가네요. 그럼 가가 탈질산화, 그렇지? 그 다음에 나는 대기 중에 질소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질소 고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질소 고정 과정이 2개야. NO3 마이너스가 되는 과정하고 NH4 플러스가 되는 과정이 있거든. 그치? 근데 NO3 마이너스가 되는 과정은 뭐야? 번개, 공중방전이고, NH4 플러스는 뭐야? 질소 고정 세균,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뭐야? 질산화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A에 질산 이온이 들어가야 되고, B에 암모늄 이온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B는 질산 이온이다. 틀린 말 되고, 가는 탈질산화 작용이다. 맞는 말 되고요. 뿌리옥 박테리아는 나에 관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질소 고정에 관여하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3월 모의고사보다는 확실히 어려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등급 컷이 많이 내려갈 것 같고요. 그래도 재학생만으로 44점 등급 컷이 나온다는 건 수능보다는 좀 쉬운 편에 속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으니까 여러 번 복습을 하시고요. 6월 모의고사에 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